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을 해도 한다고 비난할 것이고 안 하면 안 해도 비난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출마를 해서 민주당을 다시 승리하는 정당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숙명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최혜병 특검과 관련한 입법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은 이 사건 기록 회수의 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수를 한 꼴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탄핵감이다라고 장경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 내부에서도 윤석열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이게 12만 2천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이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여기서 심사가 나오게 되면 국회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청원에 이렇게 12만 2천 명이 이렇게 빠른 순간에 올라간 것도 사실은 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만큼 국민들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하는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청원인 권모 씨가 게시글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총선에서 민심에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이러면서 22대 국회가 즉각 탄핵안을 발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권 씨가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 사유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전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단을 올려보내고 거기에서는 오물풍선을 내려보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총격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청원인은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을 탄핵 사유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인 해법을 강행했다. 이것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정권은 완전 친일 정권이니까. 지금 독도마저도 내주려고 하고 있는 친일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본, 또 이것도 일본이네. 세 번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 방조. 이 이유를 들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뿐만이 아니라 이 오염수는 깨끗하다. 이 오염수는 별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광고문을 수백억을 들어서 우리 돈을 들여서 광고를 했던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행사. 이 부분은 입법청문회까지 열렸으니까 이제 특검으로 가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뭐 발의를 하겠다 그러면서 특별 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상을 하게 된다면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 부정비리. 부정비리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양평 고속도로 희귀한 문제부터 명품백을 엄연히 받았는데 권익위원회라는 곳에서는 종결 처리하고 있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티즌들도 어쩌다 한수님이 탄핵하라. 우리들의 명령이다. 그랬고요. 나대로님도 하루가 급하다. 빨리 해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루가 급하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통령이라는 그 막중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 나라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무소행님이 바보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바보. 그다음 연준수님이 윤석열 탄핵은 당이고 뭐고 진영을 떠나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솔로몬님이 드디어 윤석열 탄핵 심판 들어간다. 대한민국 만세! 그랬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당신은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 대표직 연임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상황.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는 다시 연임에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자기들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이야기만 하면서 이재명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내가 이재명에 맞설 적임자다 뭐 이러면서 나를 찍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보니까 한동훈이든 나경원이든 원희룡이든 윤상현이든 적수가 안 돼요. 적수가 없어. 이재명 대표의 적수가 국민의힘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권 주자들 나서가지고 싸우고는 있지만 지금 집안에 참 웃기는 장난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야당이 싸우는 거지 여당이 야당과 싸우는 겁니까?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모를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라면 뭔가 생산적이고 비전,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야당 대표 연임하는 것에 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표몰이하는 것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야당하고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비루하면 야당과 싸우겠다고 합니까?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참 어이없는 국민의힘이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이가 뭐 연임하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막 그 별별 소리를 다 하던데 뭐 그런 것은 그걸 가리켜 우이독경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필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정진욱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곧 다시 민주당 대표를 맡아 민주당에 필요한 강력한 리더십과 확고한 비전을 보여줄 것을 기다린다. 이러면서 8.18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라라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사퇴의 변을 밝히고 바로 오늘 페이스북을 보니까 한 4시간 전쯤에 정진욱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표님은 다시 출마하시라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22대 총선 대승을 거둔 것이 바로 역사적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진욱 의원은 민주당은 이제 반석에 올랐다. 검찰 독재의 수많은 공격 속에서 일궈낸 성과라면서 민주당의 차질도 오랜 수건인 당원 주권 대중정당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을 바로 이재명 대표가 해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이처럼 독재 권력의 핍박과 공격을 당한 정치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이죠. 박정희가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지금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재명 대표 한 명이라는 타겟을 놓고 여당 용산에서 집중 타격을 이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꿋꿋하게 살아남았고 21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정진욱 의원이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윤 정권의 조기 종식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누가 필요한지 우리는 안다. 그랬습니다. 예,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가 필요한 겁니다. 정진욱 의원은 그냥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인데 물론 초선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이지만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국회의원이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수행 대변인을 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4번 모셨어요. 대변인으로. 그랬고 뭐 정무특별보좌역도 했고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했고 그러면서 친명으로 분류되는 인사고 당내에서도 상당히 중량감 있는 인사입니다.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그때 정진욱 당시 후보가
광주 5.18 광장에서 동조 단식에 들어가기도 했었죠. 뭐 그래서 나중에는 뭐 쓰러져가지고 전남대병원으로 이송이 되기도 했고, 그럼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데 아주 이제까지 앞장서 온 국회의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임을 하게 하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진욱 의원이 지금 대표 권한대행 비서실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량감이 있는 정치인이죠. 이런 정치인이 이재명 대표님께 8.18 전당대회에 출마하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아무래도 이분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제일 맨 먼저 나서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연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승리,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강북구 의원도 많은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일 것이다 이러면서 이 전 대표의 사퇴와 연임 도전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당에 대한 책임, 나아가 공적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게 이 연임은 숙명이다, 이런 이야기도 강북구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 번 더 이재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라 당연히 대표는 이재명이 되어야 한다. 강선우 의원도 친명이죠.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놓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무서우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맞서 싸우기가 너무 힘에 겨워 버거워요. 그런데 저 사람이 다시 연임에 도전한다 할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마구마구 때리고 있는 것이죠. 네. 더 강한 민주당이 될까 봐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대중정당, 당원 주권 정당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국민의힘도 이제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막 개혁적으로 가, 정치를 막 선진적으로 이끌어가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진짜 이재명 대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짠하긴 합니다. 어떤 개혁 이슈도 선점하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 뒤만 따라가야 되는 심정, 이해는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권주자로서 국민적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여론조사 보면 다음 대통령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에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거든요. 이런 사람이 당을 맡아서 일사불란하게 이끌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대여투쟁의 선봉에 서서 당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확실하다, 연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당이나 각 언론들 비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언론들이, 그 여당이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비판을 했을까요? 어떤 비난을 했을까요? 비겁하게 도망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 대표 연임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또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뒤에서 섭정한다, 바지 사장 내놓고 회장 노릇하고 있다, 이런 비판, 이런 비난 막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을 해도 한다고 비난할 것이고, 안 하면 안 해도 비난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출마를 해서 민주당을 다시 승리하는 정당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숙명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추진력으로 대권까지 바로 쭉 가야 됩니다. 당원의 지지와 함께 지금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조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무도한 검찰 정권과 직접 본인이 정면으로 맞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심지어 진보 쪽을 표방하는 언론마저도 방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방탄이 됩니까? 지금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방탄요? 기소가 되지 않았을 때는 방탄이라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방탄이라고요?
재판과 대표가 무슨 연관이 있죠? 재판은 재판대로 가는 겁니다. 검찰이 무도한 기소를 했고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방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기소가 되기 전에는 방탄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다 기소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아니면 지금 누가 할 겁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내 인사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너무 강력해서 이 대표가 다음 대표에 또 도전을 하게 되면 그냥 일방적인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흥행성에서 떨어진다. 지금 전당대회가 무슨 영화 극장입니까? 흥행 따지게 됐습니까,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이끌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놔야 하는 것이지 지금 흥행을 생각하고 흥행 따진다고요? 가장 적합한 사람이 적합한 자리에 앉아서 적합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 흥행성 떨어지니까 당신은 출마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지금 부적합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절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민주당의 대표로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 적합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진욱 국회의원이 출마하시라라고 대놓고 권유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죠. 22대 총선 치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압승, 대승을 이끌어낼 때까지는 대표의 역량이 정말 큽니다. 그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고 그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고 이러면서 압승을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지금 대표직 수행하면 하랴 재판, 이분은 또 재판을 직접 챙기잖아요. 물론 변호사 많이 있지만 본인이 이제 법조인이니까 이러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분골쇄신하는 것이죠.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무슨 일극체제다 이러냐. 일극체제. 이야 참 어디서 참 좋은 말은 다 끌어다가 막 써요. 이재명 일극체제다. 일극체제가 뭡니까? 소련과 미국이 양극체제를 이루다가 소련이 망하면서 미국 일극체제로 왔어요. 일극체제로 개편이 됐어. 그걸 일극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무너뜨렸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을 대표로서 할 만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한 번 더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일극체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극체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다른 바지를 또 세워야 됩니까? 전두환 정권 시절에 민정당 가지고만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독재다 막 이런 이야기 들을까 봐 민한당이라는 사쿠라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쿠라가 나라를 더 망쳐먹었죠.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일극체제니 뭐니 하는 사람들은 하도 비난할 게 없으니까 일극체제란 말을 끌어온 것이다. 그냥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일극체제 이러니까 무슨 엄청 유식한 것 같은데 난 내가 볼 때는 무식한 거야. 공부 좀 해요. 예? 일극체제를 여기다 대놓고 이재명 일극체제다 이따 이 말을 하고 언론들은 그것을 100개 쓰면서 받아 쓰면서 제목으로 이재명 일극체제 이따 기사를 쓰면은 안 된다. 공부들 좀 하시고 쓰시라. 지금이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입니까? 잘하는 사람에 대한 지지지. 그런 거잖아. 지금 그러면 민주당이 바보들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 하고 도루로 따라다니면서 지금 무슨 레밍처럼 따라다니면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이 일을 할 만큼 하니까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정당의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그를 끊임없이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불과 얼마 전이죠. 우리 당 대표 잡아가세요 하고 국회에서 가결시켜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멸칭 수박들. 이 사람들을 색출해야 된다라고 당원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대로 놔두다가는 정말 이재명 대표를 이 독사 아가리에다가 쳐넣는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체제가 돈독해지고 굳건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자기 스스로 그걸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당원들이 그렇게 지지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더 강해진 거 아닙니까?
왜 당원들이 멸칭 수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모두 다 떨쳤고 국민들이 떨쳤겠습니까? 국회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옳지 않은 행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무너지면 누가 좋습니까? 국민의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용산이 좋습니다. 마음대로 할 거잖아요. 마음대로. 이 나라를 마음대로 해버릴 거잖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많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만큼 당원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지지자들이 원하면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무슨 뭐 조작했습니까? 여론을 조작했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참 이렇게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당원들 국민들 쫓아다니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래야 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숙명인데 이걸 거부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시절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절에 온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거역하고 싶다고 거역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에 쏠린 것이고 시절 인연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당원들이 지켜주고 지지해 주니까 강한 대표가 탄생을 한 거지 본인이 꿈만 꾼다고 강한 대표가 되는 겁니까? 꿈꾸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행동해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나는 연임이 꿈이야. 그러면서 일을 못해. 그런데 누가 연임하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국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욕하고 있는 분들은 국민의힘과 다를 바가 없다. 민주당 내에도 있긴 합디다만 국민의힘과 개를 같이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괜찮을 겁니다. 물론 뭐 당내 뭐 다양성도 인정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분의 의견도 존중은 하되 다수 의견은 아니다. 하여튼 이 무도한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총선의 압승을 했고 또 민생을 챙기는 이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출마를 안 하겠다고 해도 한 번 더 하셔서 대권까지 쭉 가서 우리가 정권 재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 지방선거도 이겨야 되고 총선도 대권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필요하다. 그래서 정진욱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곧 다시 민주당 대표를 맡아서 민주당에 필요한 강력한 리더십과 확고한 비전을 보여줄 것을 기다린다. 라고 정진욱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당원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좋은 대표, 훌륭한 대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